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질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심판을 선거 운동의 중심으로 삼아 왔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상충된다고 느끼고 이재명 우리 대통령이 후보를 하면서 계속 정치 보복은 없다. 결단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은 죄가 많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 때 똑같은 그런 진짜 정치 보복을 한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내란 세력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골간인 우리 공동체,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력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흐지부지 된다거나 아니면 사면을 한다거나 그런 일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다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가슴에 총뿌리를 들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이건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보복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국힘당 의원들도 직접 접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정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재발이 저린 건데 저희들이 똑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후보 시절에. 특정인을 정해놓고 1년 내동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하면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난다. 이런 게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보복은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죠.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 거. 그건 정치 보복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한 거.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개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미안합니다만 저는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 자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말 먼지털이를 넘어서 먼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볼 때. 4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독재 국가에도.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걸 토대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작됐고 정치 탄압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현실적으로 이어지는 재판들은 아마 헌법 84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 하시는 이석연 법제처장도 얘기하신 게 명확합니다. 84조는 기소를 못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니 기소를 왜 합니까? 재판하려고 기소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까지 다 포함된다. 중지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하지만 그 역시 지금 취임하셨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의 논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관련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신속하게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하는 것이 네. 대법관 수 증원이나 대법관 자격을 이렇게 완화하는 이런 법원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대통령이 후보 때 얘기하신 게 가장 급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경제 회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가장 급한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개혁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사법개혁도 있는 거고 검찰개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독재 정권이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마 이제 우리는 여대 야소 대통령과 여당이 다수당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3년 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3년 전에 지금의 국힘당이 그 캠페인을 똑같이 했습니다. 윤석열 전 후보, 대통령이 당선되다고 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면 다수당인데 입법
폭주를 할 거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0.73%로 이긴 다음에 정말 제왕도 저런 제왕이 없었지요. 제왕적 독재를 한 거 아닙니까? 급기야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성립되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제대로 정치한 거 하나도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제 기억으로 10번 가까이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했었지요. 나중에 총선에 참패하니까 겨우 한번 만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러 차례 약속한 것처럼 야당을 정말 파트너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 오늘도 잘 보시면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우려고, 그리고 우리 헌정사 쭉 보시면 직선제 이후에 여소야대보다는 여대 야소가 많습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개혁도 하고 민생도 살피고 외교 국방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국힘당 계시는 분들만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회 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각 인선밖에는 사실 방법이 안 보이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사회 통합을 이뤄 나가시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각 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직함과 유능함, 그리고 이제 지역별, 세대별, 성별 고려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중요 요소 중에 하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 앵커처럼 그것도 국민 통합의 주요 하나의 절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예전에 그 싫어하는 반대측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다 기억하신 것처럼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김씨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가 아니고 제갈씨라고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짜뉴스죠. 마타도어죠. 하지만 지금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국힘당이나 아주 보수적인 분도 김대중 대통령을 인정합니다. 업적과 정치보복을 안 하셨어요. 또 통합을 이뤄냈다고 다 인정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해낼 걸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